이번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지난주 미국 증시를 보면요. 고용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조금 혼조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해 주시죠.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한 주간을 놓고 보면 이틀 정도 휴장이었던 중국 그리고 유가 상승 때문에 러시아 두 개 증시 정도는 올라가고 나머지 글로벌 증시는 다 조정이었거든요. 예.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악재로 작용했던 게 지난주 조금 힘들었던 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미국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고 경제지표 대부분 잘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가 원래 금리 안 내릴 수도 있다. 예, 여기에 그렇죠. 데미지가 컸거든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또 나왔죠. 예. 이런 매파적 발언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 금요일 보시면은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비고용 그 증가수가 20만 예상인데 30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나왔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이 기존의 개념이면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금리보다는 경기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예. 국면의 전환이 아닌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전체 종목들 보시면은 에너지 관련주만 미국 증시에서 올랐습니다.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많이 엇갈렸는데 빅테크 중에서 메타가 8.6%, 아마존이 2.6% 올랐고 반도체는 대부분 하락하는 와중에 마이크론이 요즘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플러스 4한 주간 4.8%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이제 바운드리 부분에 아쉬운 실적을 얘기했던 인텔이 한 주간 무려 마이너스 그렇죠. 12%. 반도체도 같은 반도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또 제2의 엔비디아라고 얘기하는 AMD도 5.6% 하락했고 특히 이제 1, 4분기 지난주 전기차 인도량이 크게 감소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역시나 부진을 좀 이어가고 있다. 한 주간 마이너스 6%였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을 보더라도 이런 글로벌 전체의 영향 때문에 좀 부진했죠. 미증시 영향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금리 인하 부담도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는 부담감도 있겠지만은 특히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어려움을 줬습니다. 거기다 또 총선도 있고요. 기관 매도 때문에 코스닥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좀 겪었었고 또 다행히도 그나마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 실적 외국인이 이제 반도체와 밸류업 종목들의 매수가 좀 이어지더라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 아니었나. 그래서 종목으로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2.5% 올랐거든요. 근데 예. 코스피가 1% 빠졌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섹터의 종목들이 얼마나 어렵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쪽에 기관의 대규모 매도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닥이 급락이 났다는 점은 좀 많이 아쉽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안에서도 뭐 전력 설비라든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좀 특징적으로 움직인 것은 그나마 좀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나.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네. 많이 없어가지고요. 네. 뭐 PPI, CPI, FOMC 의사록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금리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컸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그 지연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또 다수의 연준위원들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CPI 같은 경우가 과연 이번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상이 지금 한 패드라인이 3.4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넘어설 것인가 말 것인가 가장 핫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총선으로 우리가 휴장을 하고 캐나다 유럽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금융주 실적 발표 미국에 있으면서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 자,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투자 전략이 궁금해서 앞선 질문을 좀 짧게 가져가 봤고요. 자, 이번 주 중요합니다. 총선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죠? 우리 증시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큰 흐름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물론 지난 조정 나왔지만 그 정도 조정이야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의 움직임 그리고 총선과 연계된 밸류업 종목들의 움직임이라 봐야 됩니다.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반도체 관련주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심지어는 미국 증시의 반등까지 이끌어낼 정도로 반도체 관련주 땡긴 게 사실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 실적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걸 본다 그러면은 반도체 섹터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밸류업 같은 경우도 물론 2주 전부터 관련주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좀 힘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 총선 관련해서 아직은 기관의 차익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다시 아직은 매도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해서 반도체 부분과 밸류업 쪽만 문제 없다 그러면은 전체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 전략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리 인하 지연 분위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맞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성장주에 대한 특히 밸류가 많이 높은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반면에 경기 민감주나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자는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순환매는 여전히 계속 돌아갈 것이다. 다만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앞서도 성장주 경계가 말씀드렸다시피 밸류가 너무 높은 종목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보다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좀 레거시 쪽이라든지 소외받았던 반도체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총선 결과와 그리고 밸류업 종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건 좀 난감하긴 해요. 정치적인 문제라서. 그래서 그렇죠.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중장기로 볼 때 밸류업 종목들의 관심은 지속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총선 전에 외국인 같은 경우가 대규모로 지금 밸류업 종목에 질러놨습니다. 예. 만약에 총선 이후에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어떤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후폭풍이 엄청나게 셀 것이고 대량 매도가 나올 건데 우리 국내 세력들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둘째 이제 여러분 주표에 우리 몸담으면서 10년, 20년, 30년 몸담으신 분 중에서 지금처럼 선거도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강력한 대책이 정식 부양책이 역사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중장기론 역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단기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은 중장기로 밸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갖다 붙인다 그러면은 중동 분위기가 지금 좀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란 쪽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단기로 볼 때는 이런 정쟁 관련주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후속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산되는 반전 시위, 총리 퇴진하라는 거예요. 이런 시위가 나오고 있고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남부에서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롱텀하게 끝나지 않는 정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차, 2차, 4차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롱텀하게 볼 때는 재건주 쪽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전쟁 관련해서는 단기 어쩔 수 없이 전쟁주, 중장기는 재건주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자.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